안녕하십니까? 2019 ATD 컨퍼런스의 한국능력회 델리게이션의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존의 ATD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TD 컨퍼런스는 오래된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HRD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곳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ATD 컨퍼런스가 2018년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2019년도 ATD 컨퍼런스는 어떠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사전에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2019년도 ATD 컨퍼런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5월 19일에서 5월 22일까지 4일간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요. 5월 20일에서 5월 22일까지는 3일간 엑스포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ATD 아이스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프리 컨퍼런스, 그 다음에 한 300여 개의 동시 세션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3개의 키노트 스피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컨퍼런스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어떠한 내용을 좀 들으실지를 선택하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컨퍼런스 참가하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2019년도 ATD 트랙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TD는 2018년도까지 크게 14개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0개는 컨텐트 트랙이라고 해서 우리 HRD와 관련이 있는 주제 중심으로 트랙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고요. 4개는 인더스트리 트랙이라고 해서 산업별로 그 산업에 종사하는 HRD 담당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자, 2019년도의 트랙을 보면 2018년도와 약간의 변화가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18년도에는 없던 Managing the Learning Function이라는 트랙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HRD를 하는 부서 또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HRD 부서를 이끌어갈지에 관한 트랙이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는 글로벌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불리던 트랙의 명칭이 글로벌 퍼스펙티브라는 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트랙의 변화상으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의 트랙으로는요,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경력 개발 트랙, 그 다음에 탤런트 매니지먼트 트랙, 그 다음에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트랙, 그 다음에 리더십 디벨롭먼트 트랙, 그 다음에 러닝 테크놀로지 트랙, 그 다음에 러닝 메저먼트 앤 애널리틱스 트랙,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트랙, 그 다음에 더 사이언스 오브 러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딜리버리, 이러한 트랙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2019년도도요, 2018년도와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많은 세션이 있는 트랙들은 리더십 개발, 리더십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교수 설계, 그 다음에 러닝 테크놀로지, 학습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트랙에서 가장 많은 세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지금 HRD는 학습과 관련해서 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수 설계 방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돌리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주제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그래서 총 15개 트랙에서 294개의 세션이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8년도까지 HRD에서의 어떤 트렌드는 무엇이 있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까지 HRD를 이끌었던 트렌드를 저는 ABCD라는 법칙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A는 뭐냐면요. Align the business, the stretch입니다. 그래서
HRD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전략, 특히 경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가는 경영 전략과 얼라이먼트, 정렬이 돼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략적 HRD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존의 HRD 또 현재 HRD는 이러한 전략적 HRD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래서 A는 얼라이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트렌드는 B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는 Behavior Change입니다. 즉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습이 학습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학습 배운 내용들이 현장에서 접목이 돼서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성과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학습 전이와 같은 부분들을 ATD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강조를 해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B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변화와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는 컨버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학습에는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형식 학습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무형식 학습을 간과하는 현상이 있었었죠. 하지만 최근의 HRD 트렌드는요, 이러한 무형식 학습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무형식 학습의 요소로 인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을 적절히 엮어서 컨버전스 러닝, 융합 학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바로 지금의 세 번째 트렌드 C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트렌드 D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러닝입니다. 또는 우리가 디지털 러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소가 발달하면서 학습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이 디지털 속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들을 통해서 개인한테 맞춤형화된 그런 HRD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 HRD의 트렌드인 D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A, B, C, D는 HRD의 큰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 2018년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핵심적인 트렌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컨버전스하고 디지털 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태동기를 거쳐서 점점 성장하는 성장기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처음에 태동이 돼서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성장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숙이 되겠죠. 성숙기가 되고 마지막에는 쇠퇴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과 관련된 학습들, 그 다음에 컨버전스 러닝,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까지의 HRD의 트렌드를 가만히 좀 살펴보면요. 패러다임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A, B, C, D의 메가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ATD에서 조금 더 특색 있는 부분들을 학습 방법과 학습 영역 측면으로서 좀 나누어 보면요. 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융합학습과 관련된 70대, 20대, 10의 법칙이 점점 더 현장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라고 불리는 특히 VR, Virtual Reality죠. VR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발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에듀테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현장 적용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새로운 LMS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트렌드를 보면요. 우리 조직에 필요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어떤 것들을 도입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LMS를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세션들도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지금 HRD는 급격하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학습 방법 측면에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학습 영역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회자가 되었던 리더십 교육,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리더들과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감성 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신입이나 경력 사원들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해주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조도 2018년도에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7가지가 2018년도 HRD에서 드러난 이머징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ATD 컨퍼런스를 가만히 좀 제가 사전에 살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HRD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러한 키워드들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주로 많이 보였던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퍼스펙티브 같은 데 보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머신러닝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예년에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탤런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우리 마인드풀리스, 아까 리더십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 또는 인플로이 로얄티, 인플로이가 구성원들이 로얄티가 있어야 조직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칼러지컬 세이프티,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이 있는 조직들은 리더가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 그 다음에 디자인 띵킹, 그 다음에 러닝 트랜스퍼,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그 다음에 러너 익스피리언스, 이런 용어들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 측면에서도요, 재밌는 것은 AI하고 머신러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례로 발굴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 개발에서 보면요,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에이자일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리더가 새롭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리더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디지털 러닝, 그 다음에 챗봇, 그 다음에 경험학습이라고 하죠. experiential learning, 그 다음에 self-directed learning,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봤었을 때 키워드 측면으로 보면 2019년도에도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ABCD라는 메가 트렌드에다가 이 디지털과 관련된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서 디지털 러닝을 하는 부분들이 같이 소개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AI와 그 다음에 러닝 애널리틱스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자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한 것에 맞춰서 개인별로 맞춤형화된 그러한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2018년도의 ATD의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2019년도 컨퍼런스의 주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실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기 전에 이러한 세션의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오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컨퍼런스 참여가 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컨퍼런스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저는 좀 이따 다시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